본당 장소영 율리안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서울대교구 본당 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각 본당으로 배포한 신청서 양식 파일을 봐주시면 좋겠네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본당 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저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즉 교구사회복지회가 어떤 취지와 목적에서 이 본당 공모지원 사업을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입니다. 본당에서 사회복지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 모든 본당 신자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본당 공모지원 사업을 저희가 실시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3페이지 보시면 본당 사회복지 공모지원 사업 지원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접수가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반드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는 겁니다. 간혹가다 우편 접수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우편 접수를 하다 보면 그 많은 자료를 카피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나눠 가져야 될 때 화질도 안 좋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보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스캔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메일로 반드시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는 그 페이퍼에 나와 있지만 CARITAS0527 골뱅이 한메일.net입니다. 흔히들 다운넷이라고 하죠. 그곳으로 이메일을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2월 달에 접수를 받아서 1월 첫째 주, 둘째 주 동안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를 진행해서 성전교 본당에 대해서 1월 말경에 협약을 거칠 거고요. 협약식이 끝나면 2월부터 지원금이 배부될 예정입니다. 결과 보고서는 2021년 12월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공모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대부분 모든 것이 다 본당 신부님께 공문으로 발송되니 사회사무 분과장님들이나 빈첸쇼 회장님들은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서 접수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주간이 되겠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공모지원 사업 제안서, 계획서, 지역사회 활용 및 연계 내용, 개인정보 동의서 이렇게 크게 양식이 4가지로 구성되는데요. 본당으로 보내드린 파일에 다 수록되어 있으니 그걸 찬찬히 출력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자격은 서울대교구내 232개 본당이면 다 가능합니다. 다만 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내 5개 이상의 본당이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본당별 한개 사업 신청, 지구사업 진행 시에는 지구별로 한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한도액은 연 500만 원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신청서에 500만 원을 작성하셨다고 해서 전부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7페이지 본당 사회복지 공모사업 제안서 양식 1에 해당하죠. 사업 제안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지원 구분이 있습니다. 본당이냐 지구냐. 쉽게 말하면 본당일 경우 본당의 동그라미, 지구일 경우 지구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연속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본당이 이 사업을 처음 신규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본당은 예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연속 지원이다 하면 계속 지원했을 경우는 연속 지원으로 하는데요. 이 연속 지원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그 개념이 아니고 저희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로부터
선정돼서 사업을 수행했던 본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작성, 제출이 기준이 아니라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기준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하겠네요. 제한사업명은 말 그대로 사업명, 사업 제목을 쓰시면 되고요. 사업 예산을 보시면 신청금액, 본당 지구 자부담 금액,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금액이 있습니다. 신청금액은 말 그대로 저희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신청하시는 금액을 써주시면 되고요. 본당 지구 자부담 금액을 써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당과 지구 모두 자부담 금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본당 주임 신부님과 지구 사회사목 담당 신부님의 사인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부담 금액이 0원이면 무조건 탈락이 되니 이 점 특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 금액이라는 것은 신청 금액과 본당 또는 지구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금액을 합산한 총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청 본당, 신청 지구, 본당명 또는 지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당명에서 그 다음 밑에 칸은 소속지구, 우리 본당이 몇 지구에 소속하는지, 그 다음에 주임 신부님 성함,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본당 팩스번호, 본당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사업, 사업명, 그다음에 사업기간, 그다음에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 사업을 통해 우리 본당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려운 말은 기대 효과라고 하는데 기대하게 되는 바,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상되는 바를 써주시는 겁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말 그대로 제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그거에 대한 간략한 사업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실무 책임자, 보통 사회사무 분과장님을 쓰시면 되는데 혹시나 본당에 따라서 빈첸시 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더 크게 확산됐을 때 여성 총무역장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 담당자의 성명, 세례명, 그다음에 연락처, 그다음에 이 본당 내에서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분의 이메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그 밑에 칸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합니다. 요새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실무 책임자, 그다음에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다 갖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가 보관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칸은 실무 책임자 성함,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당 주임 신부님의 서명이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실까요? 본당 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계획서, 제안사업명,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주제가 뭔지, 제목이 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당명은 다 아시겠죠? 사업기간은 무조건 기준일은 저희가 향후에 공문을 통해서 나갈 협약일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에서 무조건 2021년 12월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담당했을 때 수행하고 있는 그 수행 기간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당마다 다 다르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전년도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본당이 다 이 란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속 사업, 이미 2020년도에 저희가 이 어떤 사업으로 공모지원에 당선이 돼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본당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전년도 평가가 간단하게 있죠. 지난해 2020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더니 보람됐던 일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모든 본당과 공유하고 싶었던 것, 교구에 알리고 싶었던 일은 이것이다 라는 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점과
이 어려웠던 점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는데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웠었던 점, 또는 이런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다음에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간략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본당 사용서목 분과장님들이나 단체 실무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점이 이렇게 이 서류 작성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이거는 막 비사 여부를 막 동원해서 아름답게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본당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를 보시면 본격적으로 나오죠. 이 제한 사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된 배경. 우리 본당 주변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겠다. 라는 배경, 이유를 써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로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자, 세부 사업별 운영 계획. 선택 사업 보시면 찾아가는 본당 지원 교육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필수 교육으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선택 사업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와 달라진 점은 저희가 내년도에 나눔의 묵상의 피정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강연교육, 토론형 워크샵, 모니터링 간담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지원 주체가 저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거든요. 혹시 교구사회복지회가 이런 것을 우리 본당을 위해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있으실 경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본당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워크숍 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주시고 실행 일정은 희망 날짜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추후 신청서를 통해 선정 본당이 되었을 경우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사업별로 왜 세부 사업이 1, 2, 3이 나뉘어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이 사업이 어떠한 종류로 진행되는지 이제 종류별 진행을 조금 나눠서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그 제안서 앞장에 나왔듯이 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이 주변 환경 또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어떻게 바뀌길 원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실까요? 예산계획, 총사업비. 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자부담, 본당과 지구의 자부담과 저희 사회복지가 지원해드린 지원금액의 총계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이 지원금액의 퍼센테이지라는 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 사업비 대비 지원금, 서울가톨릭사회복지는 몇 퍼센트를 부담하고 그 밑에 자부담은 본당이나 지구는 몇 퍼센트를 부담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업별 예산 세부계획. 자, 이것이 좀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볼까요? 사업비, 세부 사업. 저희 예시를 보면 재료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해서 내역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년 서류들을 보면 이 내역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뭐뭐 구입해서 얼마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입했을 때는 단가가 얼마인지 이거를 몇 개를 구입할 건지 그래서 이게 이 품목별로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아무래도 점수를 획득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심사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것은 역시 지원금액별로, 그 다음에 본당이나 지구의 자부담액별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밑에 줄 볼까요? 예산시 주의사항. 세금 계산서 카드 사용 영수증. 그러니까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카드 사용 영수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이 영수증은 1만 원 미만으로 허용. 세금 계산서는 지금 좀 복잡하실 거예요. 지금 세금 계산서를 했을 때 본당의 뭐 사업자 번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본당의 사업자들 번호가 없을 경우, 고유번호증이 없을 경우는 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교 유지재단의 그 번호를 따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카드 사용을 해주시고요. 간이 영수증은 1만 원 미만으로 허용합니다. 간이 사업장의 경우 계산서는 허용하고요. 강사비 등 인건비는 절대 저희 지원금으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인건비성 집행비는 반드시 본당이나 지구 예산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식사항 11페이지 보실까요? 지역 자원 활용 및 연계 내용. 이거는 지역 자원 연계가 있는 경우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 유형 예시 먼저 보실게요. 밑에 칸에 공공기관,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종교단체. 이건 이제 예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적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유를 파악해요. 이러면 이거는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겠죠? 같이 연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연계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나는 그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 연합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해요. 하면 이럴 때는 유형을 사회복지기관을 쓰시고 함께하는 모임 및 단체를 지역사회에 같이 연대하는 기관,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명을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 참여 및 지원 내용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어떤 도움을 받는지 그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양식사. 본당 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개인정보 처리 수집 이용 내용 동의서. 공모지원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이용기간 종료 시 저희가 지체 없이 폐기할 것이라는 이 동의서를 여러분들에게 받아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고요. 저희가 이것을 산재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본 동의서는 선정협약 시에는 저희한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언제든지 문의는 환영하니 연락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